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죠? 어김없이 경기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중서부 지역을 덮은 건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내일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대비 태세에 돌입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파 대설 등에 대비해서 준비, 사전 대비, 비상 1, 2, 3단계 등 5단계로 구분을 해서 비상 근무 인원을 최대 35명까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대비를 해서 올해는 기습 폭설과 한파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은 나라 밖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벌써부터 또 시작인가 걱정이 됩니다. 올겨울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전망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대기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밖을 보면은 뿌옇고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상한 것이 어젯밤에 막 천둥 번개 치면서 비가 요란하게 왔는데 네. 보통 비가 내리고 나면은 하늘이 맑은 것 같은데 오늘은 뿌옇네요. 왜 그럴까요? 네, 원래 그 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비가 내리면 비가 공기를 씻겨주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비 온 뒤에 이제 상쾌해지는데요. 어제는 이제 서울, 경기, 강원도 일부 지방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름비 못지않게 단시간에 짧은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예. 서울에 한 5에서 한 10mm 정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어젯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비가 그친 뒤에 4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가 그친 뒤에는 상쾌하지 않고 미세먼지 농도가 밤인데 올라갔거든요. 그 원인이 어제 그 천둥 번개 치면서 비 내리는 원인이 그 한랭전선이 지나면서 그 후면에 대륙 쪽에서 산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12일 중국의 황사파론지에서 황사 먼지가 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온 뒤, 그러니까 한랭전선 통과 뒷면을 따라서 북서풍을 타고 황사먼지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밤 1시 미세먼지 농도가 10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 8시에서 9시 사이 그 1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에 49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지금 미세먼지가 서울 등 우리 한반도에 떠 있는데요. 그러한 원인으로 그렇고 이게 이제 여름과 달리 가을, 겨울, 봄까지는 늘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 겨울은 당연히 북서풍 때문에 네. 중국 그리고 몽골 내몽골 쪽에서 오는 그런 황사도 끌어올 것이고 미세먼지도 네. 끌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도 봄에는 보통 황사가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겨울이 가까워지는데 황사가 왜 이렇게 올까요? 네, 과거에 이제 전형적인 날씨 보면 이제 봄에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동안에 황사 발원지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다가 원래 거기가 이제 비가 적게 와서 지금은 거의 그 나무들이 없고 황사 그러니까
사막화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 지역이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그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저기압이 발달하고 대규모의 황사먼지가 불려 올라가고 해서 3월, 4월, 5월 이게 이제 주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패턴이 전형적인 그 패턴이 깨진 거죠.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비가 자주 오기 시작하는 6, 7, 8, 9, 한 10월 정도 빼고는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황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과는 달라진 것이 기후 변화 원인이 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원래 가물었던 지역이 예. 비가 더 적어지면서 그 사막화되는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인간이 막으려고 나무도 심고 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극복한다는 건 좀 힘든 일이죠. 이런 기후변화 추세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나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둔다면, 저절로 이렇게 막아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각 정부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결국은 줄이자. 이 기후변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탈퇴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제적인 공조, 협력 이래야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 수준에서 좀 멈추게 하자. 그러면은 원래 과거로 돌아가려면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인간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좀 좋은 쪽으로 돌리려고 해도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요. 미국 예. 같은 경우도 이게 탈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일단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이번 황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번 겨울 황사 올 겨울에는 어떨까요? 네, 이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중국 방사 발원지에서 많은 양의 뜰 기상 조건 또 우리나라 쪽까지 올 수 있는 북서풍의 그런 어떤 바람의 방향 이런 조건만 맞으면 늘 황사는 나타날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주변에 늘 미세먼지를 내뿜는 그런 미세먼지 발원지가 공장 이런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문제는 금방 그 공장문 또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난방 이런 문제 일거에 해결하지 않으면 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새삼스럽게 나타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편히 살고자 하면서 생긴 부수적인 문제죠. 거기에다 플러스 북서풍만 맞으면 그 황사 발원지로부터 조건만 맞으면 더해지는 그 황사. 또 중국에서 내뿜는 그 공장 미세먼지. 예.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계절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가을, 겨울, 봄은 늘 우리가 미세먼지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 미세먼지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 당국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심각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던데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죠. 따라서 북경 올림픽 때 미세먼지 때문에 선수단이 참가 안 할 걸 우려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 땅이 넓고 그다음에 어떤 국민 전체 국가 발전이 우선 경제 발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한 50년, 100년 뒤에나 아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아유, 걱정이네요. 네. 근데 또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걱정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 그런 것도 합해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부건 간에 이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최우선 안시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돈을 투자해도 쏟아부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 분야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도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네. 서울시가 내놓은 것이 이제 오는 20일부터죠. 11월 네.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 이런 네네네. 내용인데 이런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미세먼지의 발원이 이제 화력발전소, 공장 이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 많은 그 자가용,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또 큰 대도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가용 운행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한다면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이제 20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인근 경기도에서 왜 우리가 거기에 돈을 내냐 뭐 이런 또 삐걱거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어찌됐건 이제 국민들을 우선시해서 서울 단독으로만은 또 이 공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인근의 인천, 광역시, 경기도 이 세 큰 광역시가 광역단체가 힘을 합해서 어찌됐건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좀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청취자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경기하고 서울 지역은 환승 제도가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같은 그 대중교통 비용의 수익금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가 반반으로 나누는데 네. 서울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그 교통비를 무료로 해버리면은 경기도에서만 그 교통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반으로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서 네,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경기도까지 수도권 전체가 이런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대중교통 무료 같은 것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자가용 운전, 예. 차량 이제 운행을 줄이려는 이제 노력인데요. 예. 서울시는 이외에도 이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상청과 협력해서 인공강우,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인공강우로 해서 그 비를 내리게 소낙비처럼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이라도 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구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비를 떨어져서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노력도 지금 계획하고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한 노력들, 그걸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한 노력들, 오죽하면 대중교통 무료로 해줄 테니까 자가용 운전 자제하라. 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공적으로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봅니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런 도전들은. 예. 아무래도 이 짧은 기간에 어떤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올겨울 미세먼지 특성상 특히 올겨울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네. 이제 미세먼지 때는 이제 공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먹는 문제 같으면 그걸 안 먹고 피하면 되는데 공기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경보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예. 조심하라 이런 이제 경고니까요. 불필요한 외출은 당연히 삼가야 되겠고요. 또 호흡기 질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경고가 나와 있는데 그걸 마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또 일상생활에 우리가 밖을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세한, 더군다나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를 호흡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삼강교통의 기사 강병호입니다. 교대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승차 거부로 보느냐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고지를 가는 중인데 이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싶어요.
양해를 구하고 나는 차고지를 가서 이쪽 방향 손님을 태워야 된다라고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하고 목적지를 듣기 전에 운행을 할 경우 사실 손님이 신고해버리면 그건 승차 거부가 되거든요. 교대하는 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 정시에 딱 모셔다 드리고 고맙다는 얘기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요. 택시 안에 뭐가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고 보면 밑에 막 먹던 음료수병 같은 걸 버리고 굴러다니니까 차가 막 고장이 났는 줄 알고 또 집어내고 그런 것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기 차라 그러면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침 뱉는 손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에도 또 늦는 학생들 또 잘 데려다 주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죠. 항상 5시 반에 나오니까 좀 수능 날이니까 한 30분 정도 일찍 나와야 되겠죠. 역에서 저 시험장 여기가 굉장히 이용 고객이 많죠. 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강병호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퇴근할 때 이왕이면은 그쪽 가는 방향으로 손님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또 밤 늦은 시각에 택시를 잡기 힘들다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이 걸리면은 좀 울컥하다 보니까 또 화도 나고 이런 또 승차 거부라는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또 기사님들의 고충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택시 안에다 쓰레기 버리는 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용납이 안 되죠. 침을 뱉는다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내일 모레네요. 목요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아마 이때 수험생들 많이 태우겠죠. 그리고 비상등 켜고서 급하게 지각하지 말게 이렇게 또 수험장으로 수송을 할 텐데 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Just the way you ar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문제가 되는 소화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화비만.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성장기에 잘 먹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요즘에 먹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은 기름진 거 참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렇죠.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화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소화비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초중고생 비만 유병률을 평가를 해보면요. 예. 2015년 기준으로 15.6%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어허.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누가 봐도 심하게 비만한 고도비만도 1.6%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비만 유병률은 2006년에 11.6%에서 2015년에 15.6%로 급증했고요. 특히 고도 비만율은 2006년 대비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 몸이 작으니까 조금 통통해도 뭐 그러려니 하기 쉬운데 어느 정도가 돼야 소화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소화 비만의 진단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 체중법입니다. 우리 아이하고 같은 나이, 그다음에 성별인 아이들의 표준 체중이 있을 때 그 표준 체중보다 우리 아이의 몸무게가 20% 이상 더 나가면은 비만으로 보는 거죠. 20%. 예, 그 이외에도 체질량 지수라는 키 몸무게로 계산한 비만도로 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만할 때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비만은 아무래도 유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실제로 비만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보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같이 비만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비만은 대부분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비만 원인 중 3분의 1 정도는 유전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더 많은 부분, 특히 같은 가족이 비만한 경우는 그 가족이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예. 식습관, 운동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뭐 유전도 유전이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오히려 더 유전 쪽의 사람들이 더 눈길을 두는 것이 그런 이유였군요. 그렇죠. 실제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그게 밝혀졌어요. 쌍둥이인데 두 가정을 다른 데로 살게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가족의 생활 습관에 따라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밝혀진 거죠. 생활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내가 어떻게 평소에 먹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아이에게도 이런 식사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이거 봐라. 내 사진 봐봐. 나 어렸을 때야. 이렇게 뚱뚱했는데 크면서 빠졌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소화비만의 위험성을 알면은 그렇게 설명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손주를 보는 할머니 그 세대에는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좀 통통해도 성장기 때 다 홀쭉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상 고열량 음식이 도처에 있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예. 소화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질환 같은 위험한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비만한 아이들 이미 먹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좀 식탐을 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정상 체중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전화 아나운서님은 더 이상 키가 안 크지만 애들은 키가 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철저한 칼로리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예.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조절하면 성장과 함께 비만도가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무리한 방법보다는 예를 들어 고열량 간식이나 야식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외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의 섭취 비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비만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아이들 네. 금방 좋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성장기에 비만한 경우 좀 성장에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성장기에 있는 비만한 아이가 있는 집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다이어트 시키다가 키 안 크면 어떡하나. 무릎에도 막 무리가 간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균형 잡힌 식생활은 보장하되 사실 성장엔 도움이 안 되고 비만만 유발하는 군것질거리 또는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 이런 걸 제한하는 게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뭐 소화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아이들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들, 고열량, 콜레스테롤, 지방 들어간 음식이 참 많잖아요. 네네. 어떤 좀 도움될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드려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즉 3살 때 과자를 좋아하면 평생 과자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과자나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 또 음료 이런 거를 좀 제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운동을 어른 돼서 하려면 그게 또 하나의 고행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이하고 나도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생활 습관 같이 고치면서. 맞아요. 가족이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함께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YTN 건물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어제 오전에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이미 제작이 끝난 4.2m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가 이 동상의 기증증서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전달하는 행사가 어제 오전 10시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시각 기념관 계단 아래에선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린 겁니다. 동상 설치를 환영하는 측과 설치를 막으려는 측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의경들이 저지선을 쳤지만 경찰을 사이에 두고도 양측이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을 지르고 때로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그 비석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히기도 했었던 곳인데. 네, 근데 그 동상이 완성도 됐다고 하는데 어제 열린 거는 기증증서 전달식이네요. 네, 사실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원래 목표도 이 날짜에 맞춰서 어제 기념관에 동상을 제막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 땅이라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동상을 세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증증서 전달식으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재단 좌승희 이사장은 어제 행사에서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법적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빨리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상 설치를 막으려고 하는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집회엔 마포구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박정희 동상 설치 저지 마포 비상행동과 민족문제연구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가했습니다. 예. 참가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 군인이자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 인물이라며 청산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기념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며 만약 동상 설치가 강행된다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기필코 저지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 동상 설치 불허를 촉구하면서 박정희 기념재단 측의 동상 기습 설치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시는 가운데 끼어서 굉장히 난처하겠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 건립은 김대중 정부 때 가시화했습니다. 2001년 서울시가 상암동에 있는 시유지를 박정희 기념재단에 무상 임대하고 건물이 완성되면 재단이 서울시의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지난 2011년 공사를 마치고 이듬해 초 개관했는데 아직 기부 체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념도서관 부지는 서울시 소유라는 얘긴데요. 이렇게 공공용지에 동상을 세우려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 특히 오는 1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조례를 보면 기본 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형물을 다 만들어 놓고 심의를 신청하는 전례는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진행해서 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게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관례라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동상, 이번 동상의 경우 이미 완성이 된 거라 서울시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한쪽 진영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갈등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레입니다. 16일. 그런데 수험생들이 수능 수험표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네, 수험표를 제시하면 세종문화회관이 기획한 공연 7개를 특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레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혜택이 시작됩니다. 수능 당일 오후 8시에 열리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좌석 구분 없이 10,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예. 수험생 본인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R석이 70,000원이니까 최대 85%까지 할인되는 셈입니다. 또 오는 21일 서울시 오페라단의 꼬집반투 때 저녁 공연에서 한 사람당 4장까지 R석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 5일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귀향 끝나지 않을 노래, 같은 달 8일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2017 윈터 클래식 등의 티켓도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고3 학생이 유일하게 부러워질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핑크의 What About U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